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브랜드 전략 멘틀의 네. 이정수 자문 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에 좀 붙었나 봐요. 많은 그 팬분들도 이자문. 이자문, 이정수 자문 네. 이렇게 호칭을 부르더라고요. 뭐 호칭이 붙어간다는 건 뭐 네. 감사한 일입니다. 자리를 네. 잡아간다는 네. 의미니까. 네. 좋습니다. 뭐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그죠. 거의 그죠? 한 달 된 것 같죠. 2월에 그때 녹화를 한번 하고 네. 거의 지금 3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그간 또 빅 소식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사무실을 어.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 교덕코트 사무실 개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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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개업도 하고 네. 사업자도 되고 음.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일단 네. 질러보고 네. 해야지. 그 고민만 하다 보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뭐 또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업종이 아니니까 질러보고 이제 좀 보태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사무실을 여신 후에 네. 컨텐츠가 진짜 폭발적으로 더 업로드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맞나요? 일단 조바심이 잘 한 달에 나가야 될 돈이 그쵸.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 때는 네. 그냥 수입만 내가 일정 부분 받고 그걸 지출하는 데 좀 신경을 썼다면 음. 이건 들어오는 것까지 그렇죠.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교도코트 채널. 네. 빨리 좀 광고나 스폰서 좀 붙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네. 구독료가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네. 990원인데 990원.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싸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990원 솔직히 버스 부담- 한 번 비용도 안 되는 그쵸. 거니까 네. 껌값도 안 되는 거니까 솔직히.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계세요. 회원으로. 그래서 최근에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대를 얼마나 좀 하는 게 높이면 좀 지키면서 합리적인가? 그걸 고민을 하고 있죠. 또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에게 음. 어떤 약간의 배신감 같은 거 없이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한 거고. 그래 이해해 이 정도는 이해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옆에서 지켜봐서 알지만 네. 여러모로 고려했을 때 인상은 한번 맞는 게 뭐 비용 구조나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또 너무 광고를 여러 군데서 받으면 또 운신의 폭이 그렇죠. 좀 줄잖아요. 그렇죠. 예, 뭐 눈치 봐야 될 것도 네. 많고 그렇다고 뭐 뭐랄까 탐사 탐사보도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도 뭐 조금 너무 깨림칙한 광고 같은 건 조금 완곡하게 고사하는 걸 제가 알고도 있기도 하고 네네. 하여튼 뭐 저는 좀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원기옥을 네. 만들게 도와주시는 건데 네. 정말 네. 원기옥이죠. 전세 60억 인구의 원기옥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게 안 힘드니까 그래도 네.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좀 쭉 봤어요. 네. 지난 편에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소재와 주제를 다루면서 네. 제가 좀 토막을 냈어요. 음. 도리를 쳤습니다. 도리를 쳤다. 도리를 쳐가지고 20분, 30분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삼치 스타일로. 전통시장 삼치 스타일로. 삼치 스타일로 네. 그냥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토막해서. 예. 네. 자반으로다가 네. 자반으로 이제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 잘라서 나갔는데 근데 그거를 아니야 우리가 원한 건 이게 네. 아니었어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돌려 먹을게. 도리는 우리가 치든 네. 뭐 하든 그냥 통으로 줘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거는 사실 네. 균형이 필요하겠죠. 균형. 댓글과 음. 또 어떤 채널 주인님께서 네. 이끌고자 하는 어떤 네. 그 방향성과 비전 음. 그 둘 간의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길게 하면 꼬리표 그 타임라인 꼬리표를 붙이면 좋긴 한데 네네. 사실 그거야말로 공임이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 정도는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스케줄을 네. 아는데 여러분 교도코트님의 이 스케줄이 네. 거의 내후년에 100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후년에 이제 손음을 100살 아껴 쓰고 있는데. 네. 올림을 하면 100살이시잖아요. 곧. 근데 진짜 빡세게 일하십니다, 이분. 아이고, 제가 20대 때 같이 뭐 해외 취재 가거나 하면 그때부터 느낀 건데 네.
솔직히 혼자서 소화할 업무량이 아닌데 그걸 다 소화하시다 보니까 참 어렵다. 아, 이게 사실 뭐 제언이나 피드백을 많이들 주시지만 너무 워크로드가 많으니까 네.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저도 이제 교장님에게 뭘 이렇게 근데 저는 피드백을 이제 드리기가. 뭐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 교도코트 특히나 이제 이정수 자문이 함께하는 교도코트는 네. 이 긴 어떤 호흡이 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태워 먹은 추구하는 거를 바. 아니 뭐 이렇게 그 스타일이 그런 네. 거를 굳이 또 이렇게 맞춰서 그건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교도코트 채널 자체가 원툴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네. 인터뷰도 있고 네. 현장 취재도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사진도 올리시고 네, 스레드도 맞습니다. 하시고 엑스도 하시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적 리듬에서 채널의 리듬에서 일정 부분 교도코트 채널이 격투 덕후들 진짜 찐 덕후들의 어떤 그래도 신뢰성과 호감도를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네. 플랫폼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뭐 조회수로 보면 저희 이 고트 타임 현재에는 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비중이 뭐 조회수로 보면 높진 않지만 네. 근데 또 몰입도나 어떤 교도코트 채널 그러니까 교도코트 채널에 오는 찐덕 그 안에서도 교도코트 채널의 또 덕후들 분들에게는 좀 나름 몰입도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뎁스를 또 포기할 수는 없고 또 또 너무 포기하자니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고 네. 간극이 필요한데 굳이 치면 저는 뎁스로 가는 게 맞긴 맞다고 맞죠. 봅니다. 예. 맞고 또 짧은 호흡은 또 다른 다른 걸로 데서 하니까 하면 되고 맞아요. 이정수 자문 스타일이면 또 네. 이게 깊고 예. 멀리 근데 또 둘이 너무 신나면 안 되고 예. 바란스가 힘들다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딱 1시간 1시간 정도면 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운동할 때 맞아요. 막 집중 몰입은 아니지만 운동하면서 조금 적적함을 달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 팟캐스트로는 제격이다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요즘 밤 날씨가 이제 선선하니 걷기 네. 좋으니까 네. 산보라고 하죠. 네, 산보. 일본식 표현인가? 아니, 산보를 할 때 아니요. 귀에 꼽고 그냥 멍하니 그냥 계속 걸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컨텐츠. 네. 네. 소비자 행동론적에서 봤을 때 네.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다시 그러시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요즘 느껴지는 거는 팟캐스트 관련돼서 네. 경쟁 프로그램이 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나요? 예, 네. 예를 들면 매미킴에서 음. 약간 그 스튜디오를 마련했더라고요. 음. 체육관 한 켠에다가 차도루님 나오고. 예, 차도로 나오고 그래도 이제 그쪽은 김동현 선수가 워낙 UFC 선수로서 많은 후배들을 알고 있고 뭐 최도 선수도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또 하나 생겼고 잠비도 정찬성 대표도 GFN 관련으로 팟캐스트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검정 대표도 예, 블랙컴뱃 차원에서의 팟캐스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저는 미국 쪽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팟캐스트 컨텐츠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나요? 미국 쪽은 팟캐스트가 워낙 커졌죠. 워낙 커지고 굉장히 유의미한 시장이고 네. 그 어떤 예전 미국에서 TV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던 저는 이거를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팝컬처 맥락에서 유효성이 방점을 좀 찍고 싶은데 그 유효성을 팟캐스트가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갔죠. 지금은 이제 미디어적으로 봤을 때 예전 우리나라로 치면 TV 공중파 채널에 뭐가 나오면 그걸 전 국민이 다 좋아했었던 시절이 네, 있었잖아요. 네, 저희는 그 시절이 10대 20대를 보내면서 그 패러다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갇혀 있는 세대고 근데 요즘에는 다 점조직화되고 취향이 다변화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공중파적으로 메시지 하나가 전 국민적으로 열광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반대로 보면 그 다변화된 뭐 브랜드나 인플루언서나 셀러브리티들이 조금 더 이 인게이지먼트를 깊게 가져가는 시대로 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게 긴 호흡의 대화 같은 메시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도 친해지는 게 뭐 술자리를 하거나 밥자리를 하거나 되게 긴 대화를 하면 얘 나랑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결부가 딱 친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롱폼의 쇼폼 컨텐츠 시대지만
그래도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는 결국 뭐 철학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동기화가 되면 셀러브리티와 소비자들 간에 그게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결부가 또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기엔 팟캐스트가 너무 적합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또 취향이 맞는 인물의 팟캐스트는 전혀 거부감 없이 또 몰입하면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또 관계가 지속되고 그러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선 이미 팟캐스트 시장이 굉장히 유의미하죠. 유의미하고 그런 게 또 한국으로 물결이 넘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네. 격투기 쪽 MMA도 격투기 쪽도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조로건 익스피리언스는 그냥 미국을 대표하는 거의 그렇죠. 프로그램이고 팟캐스트고. 네. 그다음에 쉬모가 있었고 시모. 네, 쉬모도 하고 그다음에 퀸튼 잭슨, 퀸튼 잭슨, 그다음에 카마루 우스만하고 헨리 세우도가 그건 뭐 스튜디오로 네, 할 때도 네. 있고 아니면 줌으로 음. 영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팟캐스트는 그냥 여러 가지 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형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팟캐스트 자체가 장르였는데 지금은 그냥 TV, 라디오 이렇게 구분하듯이 네. 큰 포맷 중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 잡았다. 그 안에서 뉴스쇼도 있고 예전 뭐 서세원의 토크박스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지한 것도 있고 갈래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교도코트 팟캐스트 채널은 약간 어느 정도는 종합 뉴스쇼 같이 네. 약간 네. 뭐 종합 예능 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맞아요, 풍성하고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적으로 네.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잡고, 그렇게 있죠. 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첫걸음에 있어서 이번 사무실 연계 어느 정도는 네. 필요했던 수고.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시장의 변화에 네. 발맞춰 가지고 네. 저희도 나름대로 색깔을 갖고 네. 뭐 저희가 유명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김동현, 정찬성 이런 사람들하고 그거 완전 방향성이 아니, 다르죠. 다르니까 사실 저희는 교도코트 채널은 그런 확장성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힙합에서 스트릿 크레딧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뭐죠? 그러니까 거리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 힙합에 뭐 예를 들어 약간 스트릿 서티파이드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힙합은 물론 이제 요즘 틱톡이나 이런 데서 쇼폼으로도 많이 뜨지만 그래도 힙합은 진정성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냐, 뭐 거친 환경에서 살아와서 그걸 노래하냐, 오케이. 거친 환경에 살아왔고 실제로 거친 노래를 하면 오케이. 예를 들어 뭐 카니에 웨스트 같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는 아주 거칠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네. 뭐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학교 다니고 똑똑하고 그 사람은 굳이 치면 뭐 내가 불법 약물을 거래하고 총을 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걸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지. 교도코트 채널도 뭔가 급박하게 확장성을 가져가기보다는 이 스트리트 진정한 찐덕들의 어떤 평판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네. 리스펙트가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벽돌 하나하나 놓는 그 여정이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제 저는 성향도 그렇게- 또 그렇고. 네, 성향도 네, 그렇고. 뭐 만만디죠. 네. 네,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부원 또 하고 있네요. 제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최근에 궁금한 거. 네, 네. 지난 PPV 대회였을 거예요. 네. 지지난인가? 313. UFC 313에서 라파엘 PGF하고 네. 저스틴 게이츠가 경기를 했거든요. 로드 FC 출신 PGF. 네, PGF. 김승현의 친구 라파엘 아니죠. 저스틴 게이츠. 네. 1라운드는 뭐 1차전하고 비슷하게 PGF가 좀 포인트를 많이 잘했죠. 쌓았다가 2, 3라운드 어퍼컷 이후에 좀 분위기를 네. 바꿔가지고 게이츠가 판정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경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봤을 테니까. 네. 근데 제가 딱 등장하자마자 저는 네. 그런 미세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있어야 될 게 없으면 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스틴 게이츠 장갑에 원래 네. 이제 UFC 로고 오픈 핑거 글러브에는 네. 항상 박혀 있는데 네. 저스틴 게이츠 것만 민자예요. 그렇죠. UFC 그 로고가 없어. 레터가 세 글자가 안 적혀 왜 있었죠. 없어요? 흰색으로 딱 박혀 있어야 네. 되는데 눈에 싹 선명하게. 이 뭐지? 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지?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죠. 역시. 그거를 보면서 네. 게이츠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 멋있다? 멋있다. 이게 뭐지, 뭐냐면 이건? 네. 이 멋있다는 건 이거죠. 음. 해야 될 말을 한다. 아, 이 메시지라는 건 해야 될 말이라는 거 이제
구술적이기도 하지만 네. 때로는 비언어적인 한마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게이츠의 이미지에 맞는 행동이다. 일관성이 있는 어떤 한 수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이유에 네. 대해서. 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스틴 게이츠의 해명은 워밍업을 하는데 네. 로고가 지워졌. 맞아요. 저는 그게 이제 매체에서 네. 뭐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네.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UFC를 거의 자칫하면 30년 돼가는데 이제 그런 UFC 로고 지워져 있는 글러브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없죠. 그거 만약에 지우려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지울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아세톤이나 네. 신나로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화학과 물리가 동시에 어떤 동시에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또 시간이 필요해. 네. 그걸 빡빡 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네. 저스틴 게이츠가 이제 항상 중계를 할 때 라커룸 상황을 보여드리잖아요. 네. 뭐 몸 풀고 있는 네, 저스틴 그런 게이츠 거. 보여주잖아요. 그때는 UFC 로고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게 거의 뭐 1, 20분 사이로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코메인 이벤터는 경기장에 한참 있다가 그렇죠. 입장을 하는데 네. 마지막 워밍업을 할 때 UFC가 있었다는 거는 뭐 지금 추측하기로는 뭐 1시간 이내까지도 UFC 로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장갑을 끼고 네.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입장을 할 때부터 보면 없었다는 거죠. 네. 네. 추정컨대 이제 중간에 어떤 물리적 화학적 조치가 있지 않았겠냐, 네, 네. 일부러 지웠지 않았겠냐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얘기를 하면 일정 순간 지워진 거를 UFC 스텝이 발견을 했대요. 그렇죠. 벌써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UFC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비주얼이라 하면 저스틴 게이츠의 진짜 얼굴이나 이런 얼굴을 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화면에 프로덕트 UFC 입장에서 상품은 이제 화면이잖아요. 그 프로덕션이잖아요. 네. 거기에 UFC 세 글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회사가 UFC예요. 네, 네. 그 어떤 회사보다 그런 일관성을 잘 지켜요. UFC 입장에서는 이 UFC 로고가 빠진 글러브를 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네. 제가 기사를 읽은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스틴 게이츠의 UFC 로고가 지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글러브가 목격이 됩니다.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나요. 그쵸.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스틴 게이츠가 워밍업을 할 때 UFC에 지금 요즘 들어서 사실상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고 알려진 헌터 캠벨이라는 네, 변호사 UFC, 출신의 변호사 출신 UFC 임원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실제로 라커룸까지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오케이 사인을 줬대요. 오, 의외네요. 줄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글러브를 받으면 그게 이제 새 글러브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당일에 쓰는 글러브는 지급한 글러브를 써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떠한 논외적인 그 예외적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오염이나 혹은 치팅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들이 받으면 국이죠. 국입니다. 계속 그 가죽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그걸 보통은 스태프가 하죠. 그래서 손에 편한 가죽 상태로 만들어요. 그런 후에 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스틴 게이츠는 그렇게 한 거예요. 지워진 건 팩트고 헌터 캠벨도 왔고 뭐 스태프들이 왔는데 야 이거 길들이기를 했다. 길들이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장 지금 나가기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길들이기를 지금 해서 테이핑을 다시 해서 여기 반창고를 다시 감고 하라고? 난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UFC가 허를 찔린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 로고가 지워졌는데 저스틴 게이츠 입장에서는 UFC가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쨌건 스포츠 선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스틴 게이츠가 이거를 그날 아침에 해서 몇 시간 전에만 발견됐어도 UFC가 야 그거 안 되라고 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입장을 해야 되는데 로고가 지워진 걸 발견을 했지만 얘를 다시 풀어서 새 글러브 가져와서 길들여서 할 시간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니까 네. UFC 쪽에서 받아들여야지. 저스틴 게이츠 오케이 그래 일단 그치, 나가. 그치. 왜냐면 경기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게 다 설계가 됐다고 봐요. 게이츠가 시간까지 다 생각을 했다고 봐요. 왜 지웠을까요? 왜 지웠을까가 이제 방점이죠. 그게 중간에 심판들이 다 이렇게 테이핑까지 하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글러브 자체를 바꿔서 낄 수는 없을 거예요. 없죠. 네. 그거 보시면 이번에 베가스였나요? 라스베가스였나요? 그렇죠. NSAC라고 써 있어요. 네, 자세히 네, 보면 NSAC라고 네바다 그 하얀- 체육위원회. 맞아요. 하얀 반창고에 씁니다. 음. 그게 이제 체육위원회들이 와서 글러브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뜻이에요. 인장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오케이. 글러브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결국 방점은 로고에 찍힙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글러브 관련해서 UFC와 게이치, 정확히는 게이치 플러스 트레버 윗맨 네. 그 코치 있잖아요. 복싱 코치 음. 사이에 텐션이 묘하게 있어요. 음. 뭐냐면 트레버 윗맨 코치가 저스틴 게이치가 MMA를 처음 수련한 날부터 같이 했던 코치예요. 네. 뭐 브랜든 쇼, 라샤드 에반스, 카마루 우스만 뭐 굉장한 선수들과 함께 그렇죠. 많은 UFC 챔프와 함께했던 복싱 음. 코치고 이 사람이 ONX라고 네. ONX라고 하는 글러브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브랜드가 있죠. 자기 브랜드가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는 혁신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헤드기어도 만들고 백글러브도 만들고 MMA 글러브도 만들고 하는데 이 퀄리티가 너무 좋고 뭐 끝에 아이포크 눈 찌르기도 방지가 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ONX 그 ONX 브랜드를 저스틴 게이츠 팬분들은 아실 텐데 네. 카운트다운부터 엠베디드부터 본인 비디오 블로그부터 그 로고가 찍힌 티셔츠나 글러브를 장갑이나, 계속 노출을 끼고 시키죠. 나와. 네, 노출을 시키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트레버 위트맨의 그 스튜디오 같은 체육관 아메리칸 탑팀 같이 큰 체육관이 아니고 트레버 위트맨이 훈련한 체육관은 스튜디오 같거든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복싱 훈련 캠프 같은 거예요. 네. 소규모에서 딱 제한된 인원만 훈련하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오넥스 트레이닝 센터예요. 맞을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레버 위트맨과 오넥스는 거의 한 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김은국과 호랑나비가 한 몸인 것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에 좀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게 탁탁 나왔는데 어떤 자두와 김밥 잘 말아줘 뭐 이런 거. 이거 좀 아닌가요? 하여튼 비슷합니다. 네. 오넥스와 트레버 위트만은 한 몸인데 이번에 UFC 엠베디드 UFC의 자체 컨텐츠죠. 자컨이라고 하는데 네. 비디오 블로그에 오넥스 로고가 저스틴 게이츠가 출연할 때마다 오넥스 로고가 다 블러 처리가 된 거예요. 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그죠? 안 그랬지. 그죠? 원래는 안 그랬죠.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의라는 말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넘어가죠. 왜 블러 처리를 갑자기 했냐? 이제 기본적으로 UFC는 본인들의 스폰서 혹은 사업 방향과 겹치는 브랜드들은 블러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 뭐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가 UFC 메인 스폰서잖아요. 네. 근데 어떤 선수가 타 브랜드의 에너지 드링크의 스폰서를 받고 있어서 로고를 받고 나오면 그런 건 블러 처리를 해요. 뭐 이를테면 프란시스 은가누가 지금 크립토닷컴이라고 UFC가 엄청나게 큰 가상화폐 거래소의 스폰서를 받고 있는데 프란시스 은가누가 뭐 그런 이유로 스폰서를 타 거래소 스폰서를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뭐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가 큰 예일 거고. 근데 글러브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사업이 겹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UFC 샵에서 글러브를 팔긴 팔겠지만 뭐 그걸로 돈을 얼마나 벌고 그게 역점 사업도 아닌데 굳이 오넥스 게이츠처럼 사이가 좋은 선수가 그쵸. 레프레젠팅하는 브랜드를 지운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뭐가 있냐면 UFC가 최근에 글러브 관련해서 말이 많았어요. 다시 옛날 버전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 초였죠. 작년 초로 기억하는데 작년입니다, 글러브를 여튼. 2024년 이제 2025년이니까 어느덧 작년 초에 글러브를 한번 뉴 글러브로 바꿉니다. 그렇죠. 네. 이제 크게는 포크를 아이포크를 잡는다. 네. 눈찌르기를 방지한다는 걸로. 근데 UFC가 최근에 굉장히 통계적으로 많은 통계적 분석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KO율이 진짜 거짓말같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우연으로 볼 것이냐 했다가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전형성 패턴을 보이니까 이게 진짜 야 이거 이 글러브 바꾼 후에
쾌율이 떨어진 애부터 영향이 해서 있었을 수 영향이 있겠다. 있었을 수 있겠다. 어. 그리고 실제로 뭐 아이포크도 크게 뭐 줄어들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선회를 했단 말이죠 최근에. 네. 데이나 화이트도 그냥 뉴글러브 그거 아유 뭐 하나도 의미 없다 이놈들아 약간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거 처음에 다시 뉴글러브를 선보일 때는 그 글러브 개발한 사람이 나와서 별도 라이브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좀 약간 좀 대대적으로 졌었는데, 홍보했죠. 네. 조용히 이제 선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UFC가 2024년도에 뭐 새로운 글로벌 발표를 하면서 그거를 둘러싼 설왕설래 같은 것들이 나왔고 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션 브래디가 어제 레온 에드워즈한테 이겼잖아요. 네. 션 브래디가 나온 작년 조로건 익스피리언스를 들으면서 여기 왔어요. 예. 네.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라서 듣는데 조로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션 브래디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포크 얘기도 나온 거죠. 글로브 얘기 나오면 야 근데 조로건이 너 어떻게 됐는지 팔로업은 안 했는데 오넥스랑 UFC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 글러브 가지고. 근데 뭐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작년 초예요. 그러니까 UFC가 오넥스의 트레버 위트맨이 만든 글러브를 쓰려고 뭔가 했구나. 기술 제휴나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UFC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싸게 하거나 혹은 뭐 오넥스 글러브 로고는 못 박는다거나 뭐가 있겠죠. 조건을 달았겠죠. 근데 트레버 위트맨도 뭔가 조건이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트레버 위트맨도 오넥스 글러브를 뭐 타업체 거를 도용했다는 논란이 있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솔직히 너무 끝이 없고 저도 그 보도도 많이 안 돼서 매테리얼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니까 그건 건너뛰고 이런 일은 있습니다만 오넥스가 어떻게 만드냐면 트레버 위트만이 진짜 미싱을 직접 돌려서 만들어요. 진짜로. 그 샘플을 만들 때 돋보기 쓰고 이렇게. 돋보기 쓰고 진짜 돋보기 쓰고 해요. 오셨나요? 거의 이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당연히 특허를 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 관련 법도 굉장히 빡세고. 네. 제 생각엔 뭔가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UFC는 본인들이 하자고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하면 절대 그거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니까. 그래서 트레버 위트먼의 오넥스 브랜드와 UFC 글러브의 기술 제휴나 뭐 같이 사업하는 게 혹은 제작하는 게 결렬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반증이 너무 여러 군데 많아요. 보도도 있었고 조로건 같은 사람의 직접 증언도 있었고 조로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 1년 전에. 그러던 중에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기부터. 네.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생각이라는 이게 올드 글러브로 돌아왔잖아. 네. 그러니까 UFC 입장에서는 뉴 글러브 안 좋은 거 아는데 계속 쓰는 것보단 낫지. 네. 근데 이 와중에 오넥스가 생각이 난 거야. 이 자식들 그때 좀 우리 도와줬으면. 제 생각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올드 글러브로 돌아오기 전에 오넥스에 연락을 한번 다시 하지 않았을까? 뭔진 모르지만 야 좀 하자니까. 우리 모르나 UFC 아이가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던 중에 또 트레버 위트만이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진짜 외골수예요. 진짜 외골수예요. 뭔가 확장성 있고 보편적 스타일의 코치가 아니에요. 자기 세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참고 대학교는 또 예술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것까지 찾아봤는데 네. 근데 뭔가 캐릭터가 엄청 특이하단 말이죠. 특이하죠. 스타일이 약간 이교독 같은 거야. 항상 웃는 상이고. 저도 웃고. 안 하는 건 안 해. 야 이거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 안 해? 아예 안 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 제 생각에 그런 일련에 밝혀지지 않을 향후에도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UFC 엠베디드 비디오 블로그에 오넥스가 지워지니까 저스틴 게이츠가 엠베디드 본 후에 그래? 알았어. UFC 로고 지우자 이렇게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저스틴 게이츠랑 트레버 위트맨의 그 유대 관계는 거의 뭐
양성훈, 주동조, 주동조 워낙 또 김대환, 심건호 어.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네. 남철, 남성남. 네. 네. 거기까지 하시죠. 네.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웠다는 게 유력하다. 아니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만약에 이렇게 막 하다가 쓸려가지고 로고를 입힌 게 떨어졌으면 그래도 그쵸. UFC의 C만 떨어졌다거나 잔상이라도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었는데 네. 너무 말끔하게 원래 없었던 네, 것처럼 네, 네. 이 화학 물질이 네. 닿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끔하게 네. 지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너무 말끔해.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흔적을 지워버린 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올검. 이건 완전히 인위적이다.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네. 있었군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뒤에 부분은 추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타임라인은 추리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정설이죠. 오넥스를 블러 처리한 것에 대한 네. 반대급부의 표현이다. 근데 게이츠가 정치 감각이 뛰어난 게 그러니까 게이츠가 원래는 경기 스타일도 그냥 들어가서 깨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PGF 1차전 때부터 새로운 리듬이 생겼어요. 안 보이던 리듬. 쉬고 완급 조절을 하는. 옛날에는 뭐 기타로 음악으로 치면 사운드가 궁장궁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데스메탈이야. 근데 지금은 막 쿵쿵짝 막 이런 느낌이 생겼단 말이죠. 리듬이. 공교롭게도 변주를 하는 PGF 거죠. 1차전 때부터. 왜냐면 그 전에 포이리에였을 거야 아마. 네. 미친 듯이 들어가다가 잡히는 리듬밖에 없었던 선수였으니까. 근데 저스틴 게이츠가 정치적으로 봐도 리듬이 생긴 것 같아. 거기서 UFC를 지우고 나오면 거기서 한 마디만 더 들어갔으면 데이너 화이트한테 진짜 해보자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친구 대단하네 느꼈던 게 포스트 파이트 인터뷰에서 완전 컴퍼니맨스러운 발언들을 인터뷰를 해요. 나는 데이나 화이트와 헌터 캠벨이 싸우라고 하는 누구와도 싸운다. 갑자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경기를 미친 경기를 해놓고 UFC 로고는 없지만 여기서 또 난 너희들과 끝까지 갈 생각은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둘러서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나 화이트나 UFC 수뇌부도 할 말이 뭐라고도 없죠. 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 와중에 저스틴 게이츠는 반골이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이미지는 또 팬들한테 가져간 거지. 찐덕들은 다 알아요. 오넥스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건 저스틴 게이츠가 PGF에게 1승도 가져갔지만 제가 보기엔 1.28승 정도다. 이미지적으로 한 0.23승은 가져간 그리고 한 수다. 본인이 존중하는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네. 어떤 사업적인 서포트도 해준 리스펙트도 거고 해줬고. 리스펙트 보여줬고 여러모로 또 수가 좋았네요. 제가 보기에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다시는 없을 일입니다. 없죠. 이제 UFC는 한번 그게 있으면 두 선- 번째는 없죠. 없어요. 이제 네. 그게 아마 생길 거예요. UFC의 로고를 일부러 지우는 행위나 지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UFC가 바로 뭐 글러브를 교체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계약서 붙이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전에 또 이게 보니까 그거 떠오르네요. 하팔도스 아니오스가 이제 한참 정점에 있을 때 개최하러 나왔는데 그때가 리복이었을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원FC 로고를 입고 맞아요. 나왔어요. 그거 재밌는 얘기죠. 네, 원FC 로고를 입고 나왔는데 사실 그때 하팔도스 아니오스가 원FC의 무슨 홍보대사 같은 역할로 맞아요. 하팔도스 아뉴스가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처음에 그 버블기 네. 원FC 그 처음에 버블이 막-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진짜 어지간한 그 비누방울 공장 이상으로 네네. 진짜 엄청났을 때 그때 도스 아뉴스가 입고 나왔죠. 개체량이. 그래서 다들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음.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내는 거를 생각도 하고 네. 이미 생각하고 한번 네. 보여준 거죠. 네.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어떤 비슷한 일들이 없죠.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있었다. 네이트 디아즈가 음.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개최할 때. 개최할 때 청바지 입고 나왔지. 왜 너 리복 옷 안 입었어? 하니까 야 이거 리복 청바지야 라고 헛소리를 한다. 그게 이제 그거예요. 아마 계약서에 그 명시가 돼 있을 그쵸, 거예요. 그쵸. 리복을 안 입으면, 그러니까 어. 우리가 리복이라고 써 있진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해진 유니폼. 유니폼을 안 입으면 벌금이 이 경우에 얼마, 이 경우엔 얼마.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차트리 시조통이랑 얘기를 이미 한 걸로 한 알고 있어요. 거였죠. 한 거고.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경영 방식인데 음. 벌금보다
이 어떤 위반을 통해서 가져가는 홍보 효과. 무형의 유형의 이익이 더 크면 음. 그냥 그거 자체로 PR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세환 뉴스가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그 ESPN에 중계되는 대회, 페이퍼뷰 말고 ESPN 중계되는 미국 대회에서는 네. 욕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파이트머니가 깎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흥분해서 ESPN 대회에서는 흥분해서 욕을 하려다가도 멈추거나 쏘리 하거나 그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욕을 그냥 몰라 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네. 약간 그게 있는 거죠. 왜냐면 ESPN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지상파. 스포츠 채널이니까 그런 거기서는 느낌이니까. 욕을 못하고 페이퍼뷰 대회에서는 욕을 해도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정수 자문이. 네. 다 읽고 있더라고 이거를. 뭐를? 이 길을. 네. UFC가 가려는 길을 네.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데이나 화이트 본인보다 데이나 화이트를 더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자체 올려치기.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복싱 진출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고 네. 사우디 쪽하고 같이 할 것 같다라는 네.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뭐 그런 보도가 미국 현지에서 많이 나왔고 네. 네, 그래서 뭐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 겸양. 하지만 그건 있죠. 네. 기억나시죠? 그 발표 며칠 내에 있을 것 같다. 네, 맞아요. 편집 맞아요. 빨리 해서 올려달라. 그래도 내가 먼저 말했다는 것을 이제 좀 왜냐면 얘기해 주시죠.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너무 다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한 2주 있다가 아마 이게 아직 그 저희 릴리즈를 못했던 거죠. 제가 편집을 못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되게 급진전이 돼가지고 제가 느낌이 몇 군데에서 온 게 있었어요. 이거 보면 발표 있겠는데? 발표 전에 이게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물론 느낌이었죠. 한 2,000분밖에 안 보시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과거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복싱 얘기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뭐 곁다리지만 UFC가 넷플릭스의 일부분을 방영권이나 이런 거를 독점적으로 넘길 수도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작년 가을부터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로 또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ESPN이랑 UFC가 좀 삐걱삐걱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잠깐 하면 최근에 ESPN에서 방송 사고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맞아요. 그게 어떤 명분이 돼가지고 넷플릭스로 더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인즉슨 뭐냐면 UFC는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수익 모델이 PPV예요. Pay per view. 그러니까 pay 한다, per 하나당, view 그러니까 뷰당 페이를 한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페이퍼뷰 넘버 시리즈가 붙은 대회는 그때그때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영화 같이. 그게 최근에는 환율 감안하면 뭐 제일 높은 화질은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뭐 티켓 같은 거 팔 때 인터파크 티켓에서 사듯이 그 UFC가 방영되는 플랫폼인 ESPN을 통해서 페이퍼뷰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저스틴 게이츠와 PGF가 맞붙었던 메인 이벤트가 기억이 안 나요. 나이가 드니까. 네? 페레이라 대 앙칼라이프의 대회가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ESPN에서 결제가 안 된 거예요. 주문이 안 된 거예요. 먹통이 된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그만한 테크니컬한 기술적 이슈는 있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어디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겠다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가 사겠다는데 UFC에서는 1년에 12번, 13번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라는 거는 라이브의 방점이 찍히잖아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UFC 파이트 패스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물론 뭐 24시간 내까지는 돈을 줘야지 볼 수 있긴 한데 아니 라이브 스포츠는 그 시점에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라면 5개 드리는 2시간 있다 주문해도 되긴 돼. 하루 늦게 오거나 똑같은 시간에 오거나 하는데 이거는 ESPN에서 경기 중계를 봐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된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이슈가 있어서 네. 기술적 이슈가 있어서 난리가 났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죠. 실제로 난리도 났겠지만 UFC 쪽에서도 이제 그 말을 흘려서 ESPN이 우리한테 잘못을 하나 했다는 거는 이 대중들에게 알리바이로 남긴 거죠. 어떻게 되던 간에 딜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쵸. UFC 입장에서. 귀책이 그쪽에 있으니까. 귀책이 그쪽에 있으니까. 어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원 챔피언십이 일본에서 엄청 큰 대회를 했어요. 사이타마 아레나에서 타케루라는 일본의 슈퍼스타 킥복서하고 이제 로탕 태국을 대표하는 네. 어제 메인 둘이 이벤트를 붙었어요? 했거든요. 근데 경기는 로탕이 1라운드 때 케우를 이겼어요. 타케루가 너무 1라운드에 너무 그냥 쉽게 졌어요. 조금 허무하네. 네. 근데 이 경기를 사실은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원 챔피언십 이거를 PPV로 팔려고 했어요. 홈페이지에서 58,000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 이게 힘을 준 대회고 하니까 팔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 원 챔피언십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몰라. 풀어버렸구나. 그냥 무료로 풀자. 그래서 유튜브에 풀어버린 거예요. 네. 라이브를.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새 이런 뭐 PPV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기술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쵸.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비슷한 예시죠. 그러니까 UFC는 ESPN의 그런 기술적인 결함을 통해서 딜에서 좀 유리한 것을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결국엔. 실제로 페이퍼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페이퍼뷰가 속성으로 보면 영화랑 똑같거든요. 네. 가서 건건이 지불을 하고 보는 거. 근데 지금 대중문화를 즐기는 양태 자체가 OTT에 가입을 하면 최근에는 스포츠 이벤트까지 볼 수 있다는 게 미국에서 시작된 흐름이고 한국에도 그게 상당 부분 이양이 됐고 전이가 됐고 그래서 페이퍼뷰 시장이 점점 작아진다는 분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제가 원 챔피언십 얘기를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원 챔피언십이 일정 부분 좀 프리라이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론 최근에 일본에서 죽은 줄 알았던 격투기 페이퍼뷰 흥행이 조금 성공하는 사례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라이진이 뭐 자체적으로 그쵸. 라이진 TV도 만들고 굉장히 막 몇만 개씩 팔리고. 그러니까 일본은 좀 특수한 케이스는 맞아요. 원래는 라이진이 후지 TV에서 중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모델이죠. 그쵸. 근데 후지 TV에서 방영권을 럼썸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받고 그쵸. 몇 개의 중계를 너희 TV에다가 납품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이제 프라이드 K1 모델인데 보장 모델이죠. 네, 그거를 후지 TV가 그때 잘 활용해가지고 장사를 잘했잖아요. 그쵸. 2000년대 때 고스란히 가져왔는데 당시 이제 사카키바라가 야쿠자 연루설이 또 터진 거예요. 또 쳐졌어요. 네, 라이진에서 또? 네. 그래서 후지 TV가 잘라버린 거예요. 반사회 뭐 그쵸. 이런 법률 뭐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연루되어 있는 사업 자체는 다 국가적으로 뭔가 페널티가 좀 센가 봐요. 바로 그냥 잘라버렸죠. 그러니까는 예전 같았으면은 프라이드 시대였으면 나 어떻게 발 동동 굴르다가 팔아 버렸겠지만 지금은 자체 채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웹 인터넷으로. 그렇죠. 그래서 라이진 TV를 만든 거예요. 근데 꽤나 그게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챔피언십도 비슷한 모델로 그거를 한번 묻어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 타진을 좀 해보려고 했고. 뭐 원 챔피언십 입장에선 지금 위기잖아요. 엄청난 위기잖아요. 위기죠. 네. 위기라서 이거를 좀 그 와중에 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투자가 또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고. 일본 쪽 자본이 좀 들어와서 일본 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 챔피언십은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위기에 몰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하겠습니다로는 안 될 거고 우리가 새로운 마켓에서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로는 아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시프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예 다른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네. 거기서 제가 보기에 타겟책으로 삼은 게 뭔가 그런 이미 라이진이 증명을 한 페이퍼뷰 모델, 일본 도메스틱 내에서의 페이퍼뷰 모델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유넥스트에 판매를 했어요. 유넥스트는 뭐예요? OTT예요. OTT. 일본 OTT. 그래서 유넥스트 일본 쪽 안에서는 뭐 일단 팔았으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받았겠죠. 그래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OTT에서 네, 된 방영이 거예요? 됐어요. 야, 근데 월드와이드가 월드와이드가 망가진 거야. 58,000원을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진 않죠. 모르겠어요. 로탕 선수가 뭐 자국 내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나 싶긴 한데 58,000원? 저만 해도 결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결제를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그래서 한번 로그인을 해봤어요. 장벽이지. 네, 로그인 해봤는데 자꾸 그게 망가지는 그치 거야. 그치. 그게 그때부터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어제 대단한 결단이죠. 그걸 그냥 풀어버렸어요. 풀었구나.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다시 넘어와서 넘어와서 UFC가 ESPN과의 ESPN, 그런 중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추후에 이제 나중에 넷플릭스로 넘어가거나 ESPN하고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때 네.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겠네요. 네. 협상의 재료가. 그 ESPN과 UFC의 미국 내 방영 계약이 올해 4분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번 코너에선 단아까체를 쓸게요. 이게 네.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이게 뭐 팩트가 많으니까 네. 4분기에 마감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UFC와 ESPN 쪽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내는 이 딜의 텐션을 반영하는 기사들이나 소식들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앞두고 있었을 때는 기자들 보도 자료도 좀 보내고, 그렇죠. 기자들하고 좀 더 얘기를 간담회도 좀 하고, 네. 입장차를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쓱 흘리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재밌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딜의 어떤 과정이 되겠네. 이게 대중문화에서 음.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대중문화에서 화두는 OTT고 OTT 내부에서는 또 몇 개의 미디어적 화두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 라이브 스포팅 이벤트. 그러니까 스포츠 생중계가 지금 OTT의 새로운 성장 동력, 또 꼭 품어야 할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전통적인 구기 종목보다 오히려 시즌이 따로 없고, 특히나 젊은 데모그래픽, 젊은 인구층들이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고 있는 인기가 높은 이제 격투 스포츠들이 새로운 IP로 이 지적재산권 컨텐츠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흥미롭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UFC는 모 기업이 있잖아요. 모기업이 지주 회사 TKO 홀딩스라는 있지. 회사고, 그 TKO 홀딩스는 지금 미국 상장이 되어 있고, 네, 맞아요. 그 안에 산하에 WW도 있고 UFC라는 또 종합격투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나 전 세계 투기 스포츠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들을 다 갖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또 미지의 영역, 본인이 못 가지고 있던 영역인 복싱을 또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는 사우디의 자본이 들어와서 맞아요. 판을 되게 크게 키울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복싱계도 술렁이고 있고요. 네. 그 데이나 화이트 대표하고 생각하는 그 TKO의 복싱 브랜드, 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밝혀진 거는 이제 사우디 쪽, 사우디의 엔터테인먼트 청 자본이 들어와서 네. UFC와 합작으로 복싱을 런칭을 한다. 정확히는 리그라는 표현을 썼어요. 리그. 이게 방점이 찍힙니다. 뭐냐면 UFC는 리그라는 표현을 본인들 프로모션에 쓰지 않아요. 프로모션 쓰지 않아요. 리그라는 건 결국 UFC 모델을 그대로 하겠다는 걸로 이해는 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되네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챔피언 벨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죠. WBF, IBF 뭐 이런 식으로 TKO 그룹이 이끄는 그 복싱 프로모션, 복싱 리그의 챔피언 벨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 재밌는 일들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복싱은 기존의 복싱들은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프로모션이 있죠. 프로모션이 있고 그 프로모션에서 각자 선수들을 붙인다거나 해서 그 기구에 뭐 WBC나 WBA 이런 기구에 타이틀전을 좀 매칭시킨다거나 이런 식인데, UFC는 다르잖아요. 소속 선수를 다 아는 상태에서 매치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WWE 모델이죠. 예. 되게 희한한 하이브리드 그러면 모델이에요. 복싱도 성공했던 그 모델로 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를 그걸로 다 품고. 선수를 품고 가겠다.
지금 보면 파이트머니가 일단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라는 건 뭐 상당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UFC 그러니까 TKO 복싱 리그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파이트머니가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UFC 아니 TKO 쪽에서 따로 뭐 부정이 없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계약서 견본 같은 걸 여러 군데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챔피언 타이틀전을 하면 75만 불. 물론 엄청난 돈이면 10억이 좀 넘죠. 환율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12, 3억이 될 것 같은데 거의 14억. 물론 큰 돈이지만 또 페이퍼뷰 스타들이 가져가는 돈에 비하면 복싱 페이퍼뷰 스타들이 가져가는 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죠.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또 복싱 입장에서도 복싱 신출내기들이 프로페셔널 복서들이 가져가는 돈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높아요. 그러니까 탑 파이터들이 가져가는 돈에 있어서는 거의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돈인데 보편적으로 선수들이 가져가는 돈으로 보면 그 티어로 봤을 때 그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일반 올라가는 선수들을 많이 품어가지고 맞아요. 가겠다는 생각인가 그래서 보네요. 언랭크드 오퍼넌 그러니까 싸움을 할 그러니까 시합을 가질 때 랭크 없는 선수들끼리 싸울 때는 한 3천만 원. 랭크가 5위에서 10위까지의 선수들과 싸울 때는 한 7,500만 원. 탑 3나 4와 싸울 때는 한 2억 원 가까이. 그리고 도전자일 때는 한 6억 원. 그리고 방어전을 할 때는 75만 불 아까 말한 제일 높은 티어가 한 10억 원 10억 원 좀 넘는 거죠. 네네. 10억 원, 12, 3억 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반에 밟아 나가는 선수들한테 메리트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탑 페이퍼뷰 머니를 버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일로 들어올 이유는 없죠. 없죠. 근데 데이너 화이트는 이걸 아마 멀리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그렇게 해서 스타들을 만든 경험들이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WWE는 당연히 그렇고 UFC도 페레이라 같은 경우들이 뭐 그렇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올린 케이스고 그런 식의 스타를 본인의 프로모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쵸.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무대를 가져온 거죠. 그게 이제 리그 모델인 거죠. 리그 모델. 그러니까 컨트롤을 네. 리그에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K리그가 있어. 축구 K리그 있잖아요. 네. 전 축구를 보진 않지만 네. 뭐 저는 이제 김병지가 현대 코끼리 축구단 있을 때 보고 잘 안 보긴 했는데 네. 김병지 골키퍼 현대랑 뭐 유공이랑 선경 유공 유공 팀이 없어진 지가 유공에서 SK로 바뀌었다 그 팀이 또 제주로 그런가요? 갔거든요. 예, 저는 이제 유공 유공 코끼리 축구단입니다. 유공 코끼리인가요? 예. 현대 호랑이였나? 현대 호랑이죠. 현대 호랑이가 울산 유공이 붙으면 네. 유공 축구 선경 유공이 붙으면 이 둘이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붙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리그에서는 리그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의 TKO 모델이 장점이 있고 단점인데 장점이 있다는 거는 TKO 리그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시 현재 페이퍼뷰 복싱 모델로 보면 매치업 자체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성 동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프로모션이 있고 주관사가 있고 A 선수 프로모터가 있고 B 선수 프로모터가 있고 어떤 때는 방송국까지 껴있으면서 삼각 사각 사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성기가 지나서 경기가 성사되고 이런단 말이죠. 대신 대중적 파괴력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스파의 카리나랑 어떤 뉴진스의 한이랑 네. 갑자기 합작 그룹을 만드는 거야. 이게 같은 그룹이면 같은 소속사면 모르겠는데 다른 소속사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멤버들끼리 합작 그룹을 하면 5대5로 딱 나눠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협상이 말도 또 안 필요하죠. 되지만 예, 예. 예. 이건 우리가 좋고 막 서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복싱은 보면
격투기 종합 격투기에 비해서 1패가 가지는 이미지적 데미지가 훨씬 커요. 복싱은 챔피언으로 가는 선수들 특히 슈퍼스타로 가는 선수들 보면 다 무패 어느 잡아요. 시점까지는 무패를 유지하다가 탑급끼리 맞붙었을 때 1패를 주고받고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둘이 당장 배고플 때 점심 식사 행선지만 정해도 막 이견이 있는데 거기 막 기자 한 명 더 들어와서 난 이거 먹고 싶다. 근데 또 다른 사람 와서 4명이서 점심 식사 행선지만 정해도 의가 상할 수 있는 좀 오바지만 근데 그 4명, 3명이서 매치업을 그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느려지고 성사가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대신 이제 대중적 파급력은 한 경기 더 있지만 근데 리그가 가지고 있으면 뭐 말하자면 메이웨더 파키아오 같은 경기를 만들 수는 없어도 그 복작복작거리는 그 열정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같은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빠른 매치업. 그래서 이제 저는 데이나 화이트가 TKO 복싱에 있어서 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봐요. 데이나 화이트는 지금 9월에 이미 카넬로와 테렌스 크로포드가 맞붙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엄청난 경기가. 네. 왜냐면 그거 지금 현 시점에 최고 P4P 1위들의 대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할 때 사우디 쪽이랑 카넬로랑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던 거 맞나요? 네네. 그때 둘이 트위터로 막 저격했어요. 카넬로랑 그 투르키 알 셰이크랑. 근데 지금 카넬로가 사우디 쪽에 계약했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4경기 계약. 네, 4경기 계약했어요. 네. 저는 이게 UFC에서도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UFC의 장점이자 무서운 점. UFC는 지금 현재는 의도적으로 강력한 챔피언을 길러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올드 라이온이 나이 든 사자가 영 라이온들한테 잡아먹힐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고 있어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스포츠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요즘 보면 전 챔피언 UFC 선수들이 랭킹 6위, 7위랑 붙어서 막 그렇죠. 덜미를 잡히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당장 션 브래디와 레온 에드워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스타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 패러다임인데 UFC는 지금 로스터가 거의 막 700명, 막 600명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약간 쇼폼 같은 거죠. 쇼폼 같은 거죠. 롱폼으로 가면 또 그게 대단한 거고. 그리고 UFC 입장에서는 방영권 계약을 할 때 포머 챔피언들, 전 챔피언들이 많아지면 야, 우리가 전 챔피언이 나오는 대회를 너희한테 제공할게. 아니면 우리가 이를테면 어느 나라나 어느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전 챔피언들을 야, 그래. 포머 챔피언 한 명 출연시켜줄게. 출전시켜줄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TKO는 리그는 리그대로 재밌게 가면서 굳이 치면 몸값이 20배 30배 되는 선수들과 TKO 챔피언을 어느 순간은 붙일 거예요. 그래서 TKO의 챔피언이 복싱 챔피언이 이 선수를 잡아먹는 그림을 만들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데이너 화이트가 무서운 게 이게 옛날 프로모터들 방식에서는 이 슈퍼스타 절대 못 이러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경우에는 데이너 화이트는 어떻게 보면 TKO의 정통성과 평판을 위해서 되게 안 좋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값이 싼 선수가 말도 안 되는 몸값 선수를 잡아먹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잡아먹은 TKO 프로모 리그의 킹이 또 아래 선수한테 잡아먹히는 거 그러면 그 정통성이 이양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되면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TKO 리그로 안정적으로 복싱을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까넬로가 사우디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우디 자본이 들어간 TKO 복싱 그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안 정해졌어요 아직. 그 복싱 리그에 카넬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 그림은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 보관은 그렇게 빅픽처는 가져가는데 기법적인 건 아마 뭐 좀 더 봐야 된다. 예. 그들이 뭔가 도출을 해내겠죠. 카넬로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향후에는 카넬로랑
TKO에서 데려온 선수랑 붙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동시에 이제 복싱 쪽에서는 위기감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그쵸. 전통 복싱 프로모터들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발이 엄청 있고 네. 그 매치룸 복싱이라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디 헌즈. 네. 그러니까 2세대째 프로모터를 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똑똑한 프로모터, 최고의 프로모터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복싱 쪽에서. 네.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머니를 처음 끌어온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놀란 거야. 자기가 끌어온 사우디가 데이나 화이트랑 친해지니까. 그리고 에디 헌이 저는 똑똑하지만 요 친구 어떻게 보면 뭐 명민하다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꼬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에디 헌이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난 제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프로모터는 데이나 화이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붙인 얘기가 항상 뭐였냐면 데이나 화이트는 인건비를 아낀다. 진짜로. 파이트 머니가 이게 복싱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거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인데 네. 동시에 데이나 화이트가 세계 최고의 프로모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 2년 전까지 UFC의 페이 스트럭처를 봐라. 이거는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복싱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 프로모터가 모든 재정 결과를 투명하게 복서랑 공유를 해야 되고 네. 법적으로도 그 배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막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얘기했던 알리법. 알리법에서 예. 그런 걸 규정하고 있죠. 진짜 에디언은 이렇게까지 들어올 줄 판도가 뭐 이렇게 뭐 톡 갑자기 사우디 머니가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데이나 화이트랑 친해지고 이런 걸 생각을 못 했겠지 그 당시엔. 그래서 그때는 완전 복싱과 UFC가 다른 세계관이 결합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치면 지금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그 모델 그대로 복싱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크게 보면 미디어적으로 봤을 때 TKO는 거의 폭주 기관차가 되고 있습니다. TKO 복싱이 성공을 하면 그때는 거의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세계 그러니까 주요 투기 스포츠를 프로 투기 스포츠를 뭐 WWE는 좀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색깔은 그러나 대표성 있는 그 인기 스포츠를 세계를 묶어서 가져가는 거니까 한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TKO 그룹에 뭐 아리 에마뉴엘, 마크 샤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역들이 다 TV 비즈니스에 있다가 일로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언제보다 그 미국의 유력 경제지들과 서면으로 또 비디오로 인터뷰를 하면서 라이브 스포팅 이벤트가 OTT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설득력이 있거든요. 있죠,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젊은 층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메이저 스포츠 N으로 시작한 뭐 NBA, NFL, NHL 뭐 이런 리그들이 그 이 쇼폼 컨텐츠 시대 또 지금 젊은 층에 있어서 리그별로 좀 명암이 갈리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젊은 층이 더 이상 국위 스포츠를 안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 포션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야구를 안 본다. 야구를 안 본다. 젊은 층이 유입이 잘 안 된다. 유입이 안 된다. 그나마 많이 보는 게 템포가 빠른 NBA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층에 있어서 뭐 미국에선 MLS 그 메이저리그 사커가 또 인기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OTT 입장에서 OTT에 국한해서 봤을 때 OTT의 라이브 스포팅에 쓰려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예산 포션으로 보면 또 이게 달라져요. 예산이 이를테면 10억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면 시즌이 있는 1년에 6개월, 7개월만 하는 구기 종목이랑 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1년 내내 돌아가는 컨텐츠가 뿜어져 나오는 격투기 스포츠랑 할 것이냐. 오케이, 격투기가 인기 많은 거 알겠어. 20대, 10대들한테 틱톡에서 난리가 나. 네. 그러면 이거 1년 내내 뽑아낼 수 있는 리그가 있긴 하냐. 그럼 옵션이 확 줄어들어요. PFL 솔직히 지금 조금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고 UFC? 뭐야? ESPN 시청률 한번 볼까? 이 뭐야 이거? 완전 하드캐리했네 ESPN을.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이 엄청 명쾌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언제보다 격투기 스포츠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수요가 조금 그 니즈가 진짜 세지는 상황 같아요.
TKO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흥미롭게 봤던 기사가 저는 OTT 관련은 아니고 호주가 서호주가 있고 이제 동호주 뭐 이렇게 나눠진 서호주가 엄청 큰데 물론 거기 사막 지역이니까 서호주의 대표적인 지역이 아마 퍼스 거예요. 퍼스. 퍼스. 네. 근데 서호주 연방에서 UFC랑 계약한 게 아니라 TKO랑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3년에 4번의 이벤트입니다. 그 4번의 이벤트가 UFC가 아니야 또. TKO. 그러니까 WWE 2회, 맞아요. UFC 2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트로 묶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그 장기적으로 그 도시와 협약을 맺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 또 복싱이 하나 또 들어오면 또 풍성하게 풍성해지죠. 다양한 어떤 조합으로 상품군을 만들 수 있다. 패키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끼어 팔기가 되는 거죠. 네, 번들 그렇죠. 계약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TKO 엄브렐라 아래 콘텐츠들이 몇 개가 있으면 그게 이제 번들 계약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보기에 봤을 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TKO가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조금 아주 이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뭐냐면 지금 TKO가 그런 건 있어요. 그 언제보다 위용이 대단한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기계적? 이 무슨 말이냐면 네. 모든 이런 경영적 이게 컨텐츠이자 경영이자 이 둘 다잖아요. 컨텐츠 비즈니스잖아요. 네. 근데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의 방점을 너무 찍으면 컨텐츠의 생동감이나 그런 예리함이 좀 떨어지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원래는 UFC 입장에서 번들 비즈니스 같은 걸 절대 안 했거든요. 타 프로모션이랑 섞는다거나 조금 결합을 해서 비싸게 판다거나 이런 걸 안 했어요. 왜냐면 UFC는 UFC의 단독적 브랜드 이미지를 고유의 굉장히 고유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회사인데 근데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UFC의 어떤 그 예리함, 컨텐츠적 예리함이나 몰입도나 소위 이제 가오나 간지는 좀 떨어질 수는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KO라는 머신이 진짜 TV와 미디어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들이 중역으로 앉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어서 예전 같은 그 어떤 격투기 팬을 울리는 건 좀 덜할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저의 조금. 개인적인 네. 느낌은 있거든요. 조금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죠. 인생이 또 나오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네. 뭐랄까요? 홍초 홍초를 홍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막 짜릿합니다. 막. 네. 막 이렇게 돼. 근데 홍초를 희석해서 타면 짜릿함은 덜하지만 목 넘김은 좀 쉬울 수 있거든요. 네. 네. 대중적으로 대중적인 매실차 같은 거 원액을 마시면 힘들잖아요. 근데 예전에 UFC가 좀 원액 같았다면 요즘은 좀 희석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 이정수 자문 같은 경우는 좀 먹기 힘든데 뭐 아우 홍어랑도 비슷한데 그거는 뭐 한번 네, 근데 인이 그걸 박히면 일단 먹기 시작하고 네. 내가 너무 그거에 짜릿함을 느끼고 또 재밌어 맛도 재밌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희석되는 순간 내가 먹던 맛이 아니네 이 집 변했네 엣지가 좀 맛이 사라질 수 변했네 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또 UFC는 대단한 게 그 많은 매치업이나 대회를 보면 모든 리듬의 대회를 다 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대회는 진짜 매니아들을 위한 대회를 하고 어떤 데는 진짜 확장성이 있는 대회를 하고. 그러면 복싱 리그는 언제 시작한다는 그런 제가 얘기 알기로 있나요? 내년에 런칭한다는 내년부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딱 준비하고 올해 하고 올해 4분기였나 내년이었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그림도 나오겠다. UFC는 배분을 하잖아요. 국가별이나 대륙별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시장이라도 그럼요. 가능성을 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의 복서들은 조금 이제 좀 가려져 있고 기회들이 없었는데 그게 사실 변수죠. 네. UFC가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싱 자체가 어느 나라에도 탤런트가 있어요.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복싱이야말로 조명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선수들 입장,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너무 합리적일 수 있죠. 야, 일단 TKO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뭐 스나이퍼 김민욱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죠. 좋은 맞습니다. 선수들을. 네. 그 뭐 다른 곳에서도 있지만 이런 선수들이 사실 한국에서 프로복싱을 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본 갔다가 고생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건 TKO 프로모션에서 TKO 복싱 대회 리그에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실력에 비해서 너무 플랫폼이 없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의 선수들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선수의 국한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리그에 가서 뭐 기천만 원을 받고 경기를 뛸 수 있으면 너무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거죠, TKO 이 복싱이. 충분히 어쨌건 저는 그런 시장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긴 호흡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아, 그 잠잠하던 코너 맥그리거가 또 네.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네. 최근에는 또 도널드 트럼프를 네. 만났습니다. 네. 백악관 가서 네. 화제가 됐죠. 화제가 많이 됐죠. 아,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재밌는 일이죠. 어버버한 것 같던데. 아, 어디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 일단 코너 맥그리거가 왜 백악관을 백악관에 방문했을까? 그 미국에는 다인종 국가잖아요. 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아이리시계 인구가 거의 탑 5가 많은 인종이에요. 꽤 많이 퍼져 있구나. 선조로 올라가면 네. 아이리시 피가 섞인 인구층이 거의 독일, 잉글랜드에서 거의 세 번째일 거예요. 거의 3천만 유럽계에서는? 명. 아니요, 전체에서. 전체에서 미국 히스패닉? 전체에서. 히스패닉 네, 히스패닉은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8분의 1 뭐 이런 것까지 다 치는 거지. 아, 네네네. 하프 코리안, 쿼터 코리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한 명이 중복된 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유명했던 게 코너 맥그리거 잘 나갈 때 16분의 1 아이리시 미국인들도 막 얼굴에 아이리시 급기 그리고 나서 나 아일랜드 신경도 안 쓰다가 아일랜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철자도 모르는 애들이 막 와 나 아이리시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온 국민이 월드컵 때 약간 축구 팬 되는 것처럼 약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지. 그래서 인구층이 굉장히 많다. 네. 그 아일랜드 대기근 때 넘어온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감자파동. 그래서 네. 그 3월에 뭐가 있냐면 성 패트릭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일랜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성 파트리치오라는 사람을 뭐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그 날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그날은 이제 아이리시를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이리시 혈통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다운타운에 가면 아이리시 펍들은 다 맥주 2+1 하고 맥주 많이 마시고 뭐 푸조 핸즈업 하면서 노는 날이에요. 막 지자체에서는 아이리시의 상징색인 아이리시 그린을 막 여기저기 내걸고 막 간판을 바꾸고 막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에요. 미국에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전통이 뭐가 있냐면 아일랜드는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국왕 같은 역할이고 총리가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 패트릭스 데이가 워낙에 큰 3월의 기념일이니까 미국 내에서 전통적으로 아이리시 그 총리가 와서 우리나라로 지금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물이 와서 백악관에 와서 뭐 이렇게 축하 아니면 감사 멘트를 하고 그러면 또 그걸 보면서 미국 내 아이리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또 박수 치고 한번 또 뭐랄까 정체성을 서로 고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도 백악관에 진짜 이름을 마이클 마르틴 총리가 왔다 갔어요. 근데 그 후에 갑자기 성 패트릭스 데이를 앞두고 코너 맥그리거가 인스타그램에 백악관에서 나오는 쇼츠를 갑자기 인스타 릴스를 올린 거야. 그럼 뭐야 이거? 거짓말 아닌데? 그래서 나오면서 코너 맥그리거가 해피 성 패트릭스 데이 그래요. 난리가 난 거야. 그렇지, 그렇죠. AI도 아닌 거 AI 아니야. 요즘 코너처럼 얼굴도 좀 퉁실퉁실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백악관 그 기자 접견실 같은 데서 코너 맥그리거가 포디움에 조그만한 단상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는 최근에 굉장히 알려진 27살짜리 27살짜리란 표현 좀 그렇다. 20대 굉장히 젊은 대변인이 서 있고 그 옆에서 성 패트릭스 데이 뭐 이렇게 기념사를 진짜 하는 거예요. 외신들 앞에서. 뭐야 했는데 3분짜리 기자회견 세션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뭐 대사 이런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한 스포츠 선수가 그 나라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느낌의 자리를 맞아요. 가졌다는 거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였습니다. 코너 맥그리거가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반이민 혹은 이미그레이션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더블린 아일랜드의 수도가 좀 위험하다. 치안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진짜 흥미로운 점은 총리가 직접 코멘트를 낸 거예요. 코너 맥그리거, 당신은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희한한 게. 그러니까는 그 다시 정리하면 제가 맥그리거가 아일랜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 아일랜드가 위험하고 굉장히 치안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더블린이 굉장히 좀 치안이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를 이제 비판한 거네. 비판을 한 거예요. 백악관에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총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희한한 거죠. 스포츠 스타의 말에 아일랜드의 제일 권력자가 코멘트를 낸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코너 맥그리거가 이제 백악관에서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데 파파라치가 붙었어요. 근데 그 아일랜드의 그 총리가 너무 굉장히 좀 신속하게 성명을 냈어서 코너 맥그리거가 나가는 파파라치가 그걸 그 사이에 또 물어본 거예요. 성명을 냈던데 근데 코너 맥그리거 그 얘기 딱 듣더니 탁 돌아서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아일랜드 내에서 몇 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지? 나는 3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애국자다. 내가 실제로 고용 유발도 더 많이 하고 당신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빠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사실상 정치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 콘텐츠. 쫄 수도 있는. 맞아. 저 같은 심성의 사람이었다면 그냥 한 말인데 이게 벌써 퍼졌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맥그리거는 거기서 더 강하게 갔군요. 도전을 한 거네. 맞아요. 총리한테. 코너 맥그리거가 몇 년 됐어요. 트위터에 정치 관련해서 특히나 본인 그 아이리시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꾸준히 내왔었어요. 굉장히 꾸준히 내왔었고 그 연결해서 그러면 그 백악관을 다녀오고 나서 맥그리거가 X에 올렸던 그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 대통령을 자기가 이제 준비하겠다 선거에 출마하겠다 출마 선언이었어요 거의. 출마 선언을 했어요. 사실상의 출마 선언. 이 공식적인 멘트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맥그리거가 공식적인 하도 멘트죠. 맥그리거가 본인이 하는 얘기니까. 트위터에 항상 뭐 은퇴한다 뭐 예전부터. 근데 이제 그거를 멘트 자체를 실제로 맥그리거가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보면 그건 다른 얘기죠. 어차피 출마 선언을 한 건 맞고. 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는 맞는 거고. 나는 이제 아일랜드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 아닐까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언제부턴가 정치와 팝컬처가 그 전에 안 봤던 방식으로 융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시작은 이번에 미국 2024 카말라 해리스 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이었고 그거에 약간 연장선상 같아요. 이제 맥그리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믹스드 리액션이라고 하죠. 짬뽕된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 맥그리거의 메시지 자체는 말이 된다. 근데 현재 지금 맥그리거가 아일랜드 내에서 민심이 예전 UFC를 호령할 때 그런 민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뭐 성 관련 그 민사에서도 엄청 져서 근데 그 혐의점 보면 뭐 논란이 많지만 좀 중대한 혐의들이 좀 많이 있고 이거 조금 심하다 싶은 것도 있는 와중에 가학행위 같은 것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있고 거기다가 성 관련 추문도 있고 그러던 와중이니까 이제 맥그리거 메시지는 맞는데 당신이 뭔데 이제 아일랜드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주장하는 바는 맞을 맞지만, 수 있고 동조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인물에 대한 또 평가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왜 트럼프가 또 맥그리거를 초청을 했을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최근에 그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난 사람인데 배상을 해라고. 근데 보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교도코트에 나와서도 트럼프 본인도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채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법부의 판단보다도 나의 결백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는 그 어떤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코너 맥그리거를 데려오는 게 말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트럼프가 알라이를 만들고 있다. 동맹군을 만들고 있다. 그냥 트럼프 자체가 뭐 다른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인 셀러브리티로서의 지금까지 전통적 행보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행보였어요. 굳이 뭐 흠결이 될 만한 얘기를 크게 하지 않고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약간 이런 건데 트럼프는 반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단 말이죠. 메시지 선명성을 가져가는 대신 본인의 지지자들의 몰입도는 깊게 가져가고 본인을 안티 인구층에 대한 거는 그냥 포기를 하는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서 국제 정세까지 가는데 트럼프가 지금 EU, 유럽 유니언이랑 유럽 연합이랑 관세 관련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계속. 뭐 유럽 연합뿐만 아니죠. 사실 네, 전체적으로 다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이제 유럽이랑 트럼프가 싸우고 있다가 그 중에서도 각 갈래로 보면 제일 큰 화두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코너 맥그리거가 백악관 방문하기 며칠 전에 아이리시 그 총리가 와서 회담을 가졌는데 거기서는 경제 현안보다는 그냥 우리 성 패트릭스 데이를 전통적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축하해 왔으니까 그냥 뭐 좋게 얘기하고 떠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굳이 치면 이제 어쨌건 아이리시 총리는 EU 소속이기 때문에 트럼프랑 각을 세우지 않겠나?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생각보다는 그 회담이 스무스하게 끝났어요. 근데 그 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 총리를 며칠 전에 봤는데 며칠 후에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게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논란이 있는 코너 맥그리거를 백악관 기자들 앞에 세운 거란 말이죠. 이게 제가 보기에 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상 본인들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모든 게 정치적 수고, 경제적 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많은 거죠. 굳이 또 코너 맥그리거를 부른 건 어떤 그쵸. 잽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하나 뭐 그렇죠. 유럽 유니언하고 EU하고 계속해서 이 텐션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유럽 유니언 내에서 이제 동맹이 필요한 거죠. 트럼프는 왜냐면 유럽 유니언 그 수뇌부들로 봤을 땐 지금 본인들이랑 각을 세우니까 그 아일랜드에 있는 본인과 결이 맞는 대중적인 인물을 아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 트럼프가 지금 주창하는 몇 개의 대통령은 언제나 좀 아젠다나 비전이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트럼프는 이미 잘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안티 이미그레이션입니다. 반이민 정책. 그런 의미에서 맥그리거도 거기서 결을 같이 하고 또 데이나 화이트와도 친할 수밖에 없는 UFC 선수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데이나 화이트 및 UFC가 맥그리거와 또 트럼프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혀 알려져 있고 보도도 안 됐지만 일정 부분 이런 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을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수는 없어요. EU랑 계속해서 각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전부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고 미친 일이지만 아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트럼프의 자서전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시죠? 트럼프의 협상 방법 이런 거 해서 뭐 부동산 재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알았을 텐데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베스트셀러니까 그걸 사다 줬어요.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 근데 그거 얼핏 보면 재미가 없어서 못 봤죠 그 당시에. 근데 보면 협상이 다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냥 진짜 아도의 달인인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딜을.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밀리면 끝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밀리진 않는데 그럼에도 아군은 필요하니까 맥그리거 같은 사람을 좀 끌어오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동일한 전선을 EU에서도 설정을 이제 하는 거죠. 약간 딜러십 같이 맥그리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준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맥그리거를 통한 이제 메시지를 은근히 그쵸. 보여줬던 트럼프였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좀 너무 이제 그쪽은 또 저희 성격하고 안 맞으니까
맥그리거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복귀를 할까? 지금 복귀가 저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조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복귀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복귀를 하고 싶은데 손이 부러졌어. 그럼 복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맥그리건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느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냐면 말씀하신 대로 맥그리거가 복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몸 컨디션도 그렇고 최근에 미트 치는데 스피드도 좀 너무 늘어졌고 쪘고. 살도 네. 많이 쪘고 뭐 체형도 많이 바뀌었고 맥그리거 자체가 의례적으로 올리던 트레이닝 쇼츠조차 안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데이너 화이트 입장에서는 이번 금년에 또 ESPN 딜이 또 있기 때문에 맥그리거와 존 존스 경기를 한번 해서 빵 쳐주면 좋긴 좋거든요. 몸값 올리기에. 그래서 총력은 기울이긴 할 텐데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그 맥그리거가 벌리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벌리는 일이 많고 네. 지금 한간에는 그 수습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정신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 저는 너무 그 재밌었던 게 맥그리거가 웬 여성 4명하고 그 같이 사진 찍고 막 최고의 그룹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노래하는 가수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못 봤어요. 가수들인데 아일랜드에서 스파이스 걸스 같은 다음으로 거. 그는 잉글랜드이긴 하지만 스파이스 걸스 빅토리아 베컴 이후에 최고의 그룹이다. 그룹이 될 거다.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왜 홍보를 하지? 봤더니 본인이 작년 가을에 음반사를 차렸어요. 아 그래요? 네. SM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발탁해가지고 홍보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일까지 해? 맥그리거는 지금 뭐 이름값이 있고 또 본인의 뭐 소셜 미디어 자체가 플랫폼이니까 팔로워가 그 정도로 많으면 그 꾸준히 좀 대중문화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정평이 나기도 했고 워낙 본인이 그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일견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코너 맥그리거가 이번에 그 아까 얘기한 법적 분쟁에서 지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패소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파트너로 있던 몇 개의 사업에서 말하자면 해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 아마 계약 조항 상에 이런 형사나 민사 관련해서 일이 있으면 당신은 해고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배상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기억이 맞다면 프로포12 그 위스키 회사에서 거기서도 잘라내고 잘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게임 같은데 원래 그쵸. 맥그리거가 원래 무슨 게임 나온다고 막 홍보했었거든요. 그 게임에서도 잘린 걸로 제가 그것도 다 들었고. 어그러졌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 뭐 그쵸.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 본인 자체가 그냥 그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질 자체가 비즈니스맨 기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벌린 상황에서는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하나를 집중할 수 없다. 그렇죠. 뭐 다른 일을 뭐 하다못해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 먹을 시간도 없을 텐데 그게 될까 하는 게 있고. 근데 또 교도코트 채널에서는 또 약간의 연성 음모론, 행복회로 가동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해볼 필요 있죠. 이정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속의 코너. 이자문의 행복회로. 이자문의 음모회로. 이자문의 음모회로 한번 돌려봅니다. 지금 말이죠. 후다북 가이 아시죠? 후다북 가이가 돌아왔어요. 제레미 스티븐스. 제레미 스티븐스가 UFC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 좋죠. 잘 됐어요.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점이 뭐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게 UFC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one and done 계약이에요. 한 경기만 한 경기 계약이 한 경기 계약.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뭐냐, 그 제레미 스티븐스가 뭐 베어너클 파이팅 챔피언십에서 에디 알바레즈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죠. 베어너클 파이팅 챔피언십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다경기 계약을 안 하고 그 계약상 마지막 계약인데 재계약을 안 한 채로 제레미 스티븐스 대 알바레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FA로 풀린 거예요, 제레미 스티븐스가. 네. 근데 그 BKFC CEO가 나중에 밝히길 에디 알바레즈가 이길 줄 알았다는 얘기를 했대요. 제레미 스티븐슨. 그것도 일견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건 참고로 에디 알바레즈랑 그 펠더만 그 CEO가 동향입니다. 그죠, 필라델피아. 이해는 안 갔죠.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어쨌건 주가가 그 언제보다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향후 제레미 스티븐스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UFC 복귀를 한다. 근데 어디서 복귀를 하냐? 제레미 스티븐스가 캘리포니아에서 훈련을 했고 뭐 박원식 선수랑도 훈련했잖아요. 근데 뭐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훈련을 했지만 이 사람이 그 중부 그 아이오와 출신이에요. 아이오와. 시골 아닙니까? 그게? 시골. 매튜즈와 팀 실비아가 있는 아이오와 맞을 거예요. 아이오와 출신인데 아이오와의 UFC가 진짜 오랜만인가 처음으로 대회를 해요. 거기에서 역시 UFC로 복귀하는 메이슨 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라이트급 선수거든요. 이 선수랑 갑자기 경기가 잡힌 거예요. 갑자기 진짜. 그냥 홈타운 스타니까 데려온 것도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죠. 네. 한 경기짜리로. 근데 저는 느낌이 이 경기에서 예를 들어 제레미 스티븐스가 인상적으로 이기면 후다북 매치가 후다북 대 코맥의 매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서로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럴 듯한데. 그래서 UFC도 그러니까 UFC는 승부는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그림을 먼저 만들진 않는데 일단은 한 경기짜리 계약을 한 건 제레미 스티븐스도 그렇게 뭐 요구를 했다는 것 같고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서 또 제레미 스티븐스가 데이나 화이트랑은 항상 사이가 좋았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1경기 계약을 한 경기 솔로 경기 계약을 한 건데 재밌네. 이게 일견 또 저는 수긍이 갑니다. 맥그리거 입장에서도 조금 뭐 덜하고 왜냐면 스티븐스가 맥그리거보다 나이가 오히려 많나 그럴 거예요. 많죠. 한 8, 6, 7 정도고 맥그리거 88이죠. 89인가? 87이죠. 87인가요? 네. 비슷한데 둘이 거의 한두 살,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 10년 전에 후다북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거 자체로만도 프로모션이 그냥 그쵸. 빵빵 터질 거 아닙니까? 또 제레미 스티븐스가 뭐 하이라이트 KO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뭔가 재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 UFC도 딜을 위해서 넷플릭스가 될지 될지 ESPN이 될지 모르지만 맥그리거 하나 잡고 이런 우리 것도 방영권 사가면 바로 우리 제레미 이런 스티븐스랑 후다북 매치 바로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음모회로. 행복회로기도 하네요. 행복회로. 참고로 이 대회가 5월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이고 제레미 스티븐스하고 한 달 좀 더 남았네. 네. 그리고 이 경기에 이제 이정영이 출전. 네네네네. 이 디모인이라는 아이오와의 주도죠.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정영 선수. 지난 경기 너무 아쉬웠죠. 진짜. 네. 이번 경기 잘하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약간 창피하고 그랬대요. 되게. 자기한테도 창피하고 외부에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한 두어 달 지나고 마음 다잡고 다시 훈련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이정영 선수 인터뷰 또 한번 가시나요? 공항에 나갈 때 제가 갈 것 같아요. 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깊고 넓고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총 1시간 한 3-40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맞죠? 저희 교덕이 형 진짜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진짜 이교덕 특집하면 내가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제 어떤 그 음향 장비라든가 뭐 인테리어 세팅이 다 갖춰지면은 초대해서 그때 좀 편하게 또 말씀 나누시죠. 교덕코트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